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어떤 구독자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찍으려던 내용이었기도 했고 또 구독자께서 또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셔가지고 해당 질문을 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서 활용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협력 관련 데이터이고요. CRS 코드라는 어떤 분야 코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개발협력 관련 논문 주제를 찾다가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알고리즘이 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주면 좋겠네요. 여튼 보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OECD나 월드뱅크, WB 월드뱅크에서도 특정 분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바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환경 ODA라고 한다면 환경 관련 원조 형태나 원조 금액, 원조 사업 비교 등 국가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다 세밀하게는 환경 중에서도 탄소 배출, 미세 플라스틱 등 세부 항목별 원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요. 원조 항목별 그리고 SDG별로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일단 너무나 댓글 남겨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저도 답변을 드리고 또 영상 찍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여튼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볼게요. 월드뱅크나 WB, OECD나 월드뱅크에서도 이런 분야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월드뱅크는 제가 찾아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좀 개괄적인 내용만 있었고요. OECD에서 이제 ODA 데이터로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으로 좀 로우 데이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영상 좀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환경 ODA라고 했는데 꼭 이 구독자께서는 환경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일단 CRS 코드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영상 찍는 걸로 넘어가야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RS 코드라는 게 어떤 건지 분야별 목적 코드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같이 한번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엑셀 파일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OECD 다크에서는 사업 분야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뭐 생산 부문, 기타 다부문, 소비재 및 일반 프로그램, 채무 관련 부분, 인도적 지원, 원주국의 행정 비용과 공여국 내 난민 지원, 그리고 비배분, 비특정, 기타 같은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게 이제 5자리의 코드로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분야와 이제 2개의 기타 분야를 이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보건의료, 교육, 공공인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그리고 긴급구호와 기타 이렇게 7개의 분야이지만 이제 주요 5대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다크의 분야 구분이 훨씬 더 세밀하긴 합니다. 일단 사회 인프라 서비스는 이제 1로 시작을 합니다. 1, 1, 0, 0, 0, 0, 0, 1, 0, 0, 0, 0 이렇게 5자리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도 사인프라 서비스는 이제 교육, 보건, 공공행정 어쩌저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110, 뭐 120, 130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프라 같은 경우는 2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인프라 중에서도 운송은 210, 통신은 220, 에너지는 230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고요. 생산 부분, 농업업, 광업은 이제 3으로 시작하고 310, 320, 33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타 다부분은 이제 4로 시작하고 소비재 일반 부분은 5, 그리고 채무는 6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7로 시작하고 7만 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원조국의 행정비용은 이제 9만 번대로 넘어갑니다. 8만 번대 코드는 없고요. 이 나머지는 이제 9만 번대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 CRS 목적 코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이카 지구촌 가족 이런 뉴스레터에서 예전에 이런 만화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제가 5자리 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CRS 목적 코드, CRS 퍼포스 코드라고도 부르는 그 CRS는 이제 크리에이터 리포팅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CRS 목적 코드, 뭐 단순히 퍼포스 코드라고도 하는 이 CRS 코드는 다크의 사업 분야 3자리와 이제 기능을 의미하는 2자리를 결합하여서 이제 해당 사업이 어떤 분야인지 식별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5자리 중에서 앞에 3자리가 1, 2, 1이라면은 여기는 보건이래. 이건 제가 1로 시작하는 코드라고 했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1, 1, 1, 2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1, 2, 1은 이제 보건 분야의 어떤 코드이고
10이라는 게 뒤에 붙으면은 대부분이 다 행정, 기획, 정책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82가 붙으면은 연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됐을 때 121 그리고 10 이렇게 했을 때는 코드의 설명이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를 나타내는 어떤 사업에 이런 코드를 부여합니다. 근데 121 그리고 82가 붙으면은 보건 분야의 어떤 연구잖아요. 그래서 의료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의 뜻을 할당을 하고 이제 하나의 사업에 매핑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코드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룰을 따르지 않는데 대부분 다 따르지만 뭐 말라리아 퇴치 같은 경우에는 12262, 결핵 퇴치는 12263 같은 코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코드는 밑에 만화에 있는 것처럼 어떤 도서관에 있는 그런 분류 체계랑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빠랑 아들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어떤 책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ODA 실적도 분류법에 따라서 쉽게 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실적을 이렇게 제출하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OECD 다크에서 실적을 회원국들로 봤습니다. 근데 이 회원국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코드들 모든 사업에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사업은 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제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CRS 목적 코드라는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고 표기되는 것이고 이것의 앞에 세 자리는 분야, 뒤에 D 자리는 기능은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제로 엑셀 파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구글에다가 OECD DAC, 뭐 CRS 코드라는 식으로 치면은 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크의 통계들에 대한 어떤 통계 코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탭 중에서 퍼포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퍼포스 코드가 있는데 이 퍼포스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 목적 코드의 전체를 다 여기다가 표기한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0은 1로 시작하는 거는 어떤 사회 인프라 부분이고 110은 education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10 중에서도 111은 education 그 level unspecified를 나타내는 거고 112는 basic education, 113은 secondary education, 114는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이로 해가지고 110의 에듀케이션도 이제 세부적으로 또 한 번 더 뎁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2자리까지 붙어서 이제 5자리 코드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1에다가 뒤에 10은 대부분 행정 같은 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1, 10이 붙으면은 에듀케이션의 이제 기본적인 행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뒤에는 뭐 10은 이제 없긴 하지만 120은 health를 나타내고 121은 health general입니다. 그리고 110은 health 뒤엔 똑같죠.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들이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변합니다. 엄청나게 막 대변혁을 일으키는 적도 가끔은 있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시범 코드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통폐합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 voluntary code라고 나와 있는데 121 그리고 96이라는 게 붙으면은 Health Statistics and Data 요즘에 이제 뭐 어떤 보건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사업들은 12196으로 한번 특별히 좀 빼기로 해봤나 봐요. 옛날 같으면 이거는 뭐 12182 같은 Medical Research 이런 데다가 매칭을 시킬 것도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뺀 것 같아요. 뭐 여기서도 이제 세부적인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재밌는 거는 1264라는 어떤 특수한 코드가 나타났어요. COVID-19 Control이라는 어떤 설명이 있는 12264라는 코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코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께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환경 관련 건데 환경 관련된 코드는 일단 좀 이게 마커로도 환경 마커, environment 마크가 있어가지고 그 마커로도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각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이 코드 중에서 2만 번대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이쪽 코드들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된 코드들이 일단 환경하고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뭐 에너지 중에서도 뭐 친환경 이런 에너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화석연료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코드들이 환경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흥미로운 거는 제가 또 찾다 보니까 3만 번대 중에서도 뭐 이런 농업 관련된 코드 중에서도 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숲과 관련된 임업과 관련된 것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환경 관련된 코드들을 어떤 이 CRS 코드에서 하나를 딱 찝는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환경 관련된 통계를 보고 싶으면은 마커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마커와 관련된 설명들이 있는데 그 마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환경 관련된 코드들 그 마커들 사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뭐 탄소 배출이나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코드에서 미세 플라스틱까지는 정말 너무 좀 마이너한 그 영역까지 넘어가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코드는 없더라고요. 근데 탄소 배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미션이라고 해서 찾았는데 여기서 걸렸거든요. 뭐 어떤 화석연료 발전소와 관련된 이제 탄소 포집, 뭐 저장 장치, 뭐 이런 뭐 사업을 할 때는 23350이라는 걸 붙이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런 내용인 건데 이것도 약간 하나로 딱 잡혀 있고 흥미로운 거는 마커랑 또 비슷하게 CRS 코드도 사업 내용이 어느 하나만 딱 타겟팅하면 좋은데 ODA 사업이라는 게 어떤 하나만 딱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이 CRS 코드를 여러 개를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제 점점 그러면서 이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정보들이 제공된다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통계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원론적인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좀 팁을 드리도록 해 볼게요. 참고로 SDG 관련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SDG도 얼마 전부터 이제 OECD 다크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SDG 포커스라는 어떤 탭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관련된 환경 관련된 어떤 SDG 목표 타겟 코드를 찾으셔가지고 그 타겟 코드와 맞는 거를 이따 보실 데이터에서 또 찾아내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뱅크가 좀 간단하게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월드뱅크부터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은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오픈 데이터 포털 오픈 데이터 월드뱅크 오픈 데이터를 저는 이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한 20여 개 테마가 있고 그리고 한 1500개 정도 되는 인디케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카본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카본이라고 치면은 뭐 어떤 카본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현황이 쭉 나타나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요 링크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요것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해도 다운로드가 잘 됩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 첫 번째 영상 찍었던 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스테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콜렉팅하는 그리고 뭐 어떤 전처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그걸 또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운로드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곳에서 와이파이가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뭐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나올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경로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일단 가장 무식하면서도 가장 그 로우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원하는 통계를 뽑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법 하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가공하고 사실상 이 로우 데이터에 접근한 거기 때문에 모든 통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로우 데이터에 접근하는 영상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로도 한번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tats.oecd.org라는 OECD 통계 사이트에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 All Themes에서
네 번째 있는 Development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세 번째 메뉴인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라는 CRS 요 메뉴로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세 번째에 있는 Creditor Reporting System 요 메뉴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여러 필터링 조건들을 걸면서 내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커스터마이즈라는 곳이 아니라 엑스포트죠. 약간 헷갈렸습니다. 엑스포트에 들어가서 related files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면은 아마 1960년인가 아마 굉장히 옛날 데이터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0년 데이터까지 다 다운로드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19년, 18년도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이따가도 스테이터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데이터 사이즈가 이게 압축이 되고 50메가 정도인데 압축을 풀면은 또 텍스트 파일로 돼서 용량도 굉장히 헤비하고 엑셀에서 열기도 조금 약간 느립니다. 그리고 점점 ODA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개 년도 사업이 한 2, 30만 건 정도씩 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셀에서는 100만 줄까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 데이터를 한 4개년, 5개년 합치면은 데이터를 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터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럴 여건이나 어떤 그런 게 좀 안 되시면은 배우기를 좀 더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은 엑셀에서 한 개 년도씩 약간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조회하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좀 데이터가 헤비해가지고 좀 어려워서 저는 가급적이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여튼 저는 일단 스테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 이 구독자분께서 어떤 프로그래밍 역량이 있으신지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테이터를 모르시더라도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방법적인 차원이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저는 미리 그냥 다운로드 받아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터를 열었고요. 제가 오늘은 설명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미리 코드를 쳐놨습니다. 일단 저는 워킹 디렉토리를 여기로 설정을 했고 여기에 2019년도 파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019년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풀 데이터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여기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거는 압축을 풀었을 때 텍스트 파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불러오기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기 해가지고 텍스트 데이터 열기 하시면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데 일단 이걸 실행을 하면은 데이터를 스테이터에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데이터가 좀 헤비하고 제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팬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빨리 맥북을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여튼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92개의 변수 그리고 295만 개의 옵저베이션 어떤 줄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약간 이걸 스냅샷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은 이걸 잠깐 메모리에 지금 거치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불러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해 놓고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엑셀에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조금 이게 글씨가 작지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조금 작을 수 있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그냥 연도, 어떤 도너 코드와 도너 네임, 공여국이죠. 그리고 에이전시 코드와 에이전시 네임, 어떤 공여국의 공여 기관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CRS ID, 어떤 주민번호 같은 사업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넘버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이게 ODA냐 ODA가 아니냐 OOF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코드들 정보들과 그리고 어떤 이게 또 론이냐 ODA냐 기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정보들 그리고 여기에 금액들이 쭈르륵 나타냅니다. 금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정액과 지출액을 비롯하여서 차관 같은 경우에는 회수액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비구속 금액, 구속 금액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쭉 금액 정보들이 여기 쭈르륵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쯤에
퍼포즈 코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퍼포즈 코드들도 나오고 여기에 프로젝트 타이틀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커 관련된 젠더, environment, 그리고 PDGG, 뭐 트레이드, RMNCH, TRL, nutrition 이런 식으로 마커 관련된 정보들도 쭉쭉쭉 나오고요. 제가 지금 90 몇 개가 되는 변수들을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약정 일자 같은 경우들 이런 정보들도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뒤쪽은 이제 뭐 PSI 뭐 이런 좀 최근에 추가된 어떤 이슈들인데 뭐 이것들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뭐 버짓 아이덴티파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고요. 지금 오늘 볼 거는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환경 관련된 통계들을 내가 어떻게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CRS 코드는 어디 있냐면요. CRS 코드는 여기 이제 퍼포즈 코드라는 칸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5개 코드라고 했잖아요. 5자리. 근데 이제 3자리로 보고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게 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요? 뭐 프랑스, EU 이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석은 5자리입니다. 이렇게 5자리 코드들이 쭈르륵 여기 5자리 코드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에 해당하는 purpose name이 여기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일단 좀 사업 분야가 여기서 사업 종류가 뭐 ODA 말고도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ODA 사업만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기 정보가 나타나 있는데 플로우 네임에 ODA 그란트만 하고 플로우 코드를 11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더 고를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이 카테고리를 이제 10으로 그리고 파이낸스 타입을 110으로 하면은 ODA 그란트만 완전히 걸립니다. 그래서 keep if 그리고 카테고리는 10, keep if 그리고 파이낸스 타입을 110으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실행을 시키면 나머지는 다 걸러지고요. 이제 플로우 네임에서 보면은 이제 ODA 그란트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단 좀 사업이 좀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냥 코이카 것만 한번 볼게요. 코이카는 도너 코드가 74인 게 이제 코리아 한국입니다. 그리고 코이카는 4번입니다. 4번 보면은 도너 코드 74면 먼저 남겨 볼게요. 이렇게 남기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리아 도너네임에 코리아만 다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에이전시 코드와 에이전시 네임을 보면은 아마 1번이 기재부로 알고 있고요. 1이 기재부 많이 없긴 합니다. 아무튼 KSP 사업만 있나요? 아무튼 기재부 여기 있죠. Ministry of Strategy of Finance, Strategy and Finance 이렇게 기재부가 1번 코드를 가져가고요. 2번이 수은입니다. 수은. 2번 코드가 좀 보려 그러면 이렇게 또 안 보이네요. 2번 코드가 아무튼 수은입니다. 여기. 네. 엑심, Export Import Bank of Korea. 그리고 3번이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네. 그리고 4번이 이제 코이카가 되고요. 9번이 아니라 99번이 이제 기타 여러 정부 부처들에서 사업하는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ODA 사업하는 것들이 99번으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코이카만 그냥 남겨보면 또 이렇게 4번만 남기면은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렇게 코이카만 남죠. 그리고 한번 편의상 퍼포즈 코드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위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쭉 9만 번대로 넘어가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PPT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것들만 남겨볼게요. 그래서 퍼포즈 코드랑 퍼포즈 네임 그리고 제가 데이터 보면서 영상 그 영상 앞부분에서 환경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환경 마커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environment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될지 제가 정확히 이제 환경 쪽 전공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climate mitigation과 climate adaptation 이렇게 두 개 마커도 한번 더 가져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겁니다.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SDG 관련된 변수도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타이틀과 그리고 long description 사업 설명 그리고 지출액 이렇게 하나만 데이터를 여기 브라우저 창에 한번 띄워 볼게요. 그래서 띄워 보면은
뭐가 우리가 났죠? environment, 이게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environment, 오타가 났고요. 네, 여기 M인가? N이 빠졌으네, N. 네.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 실행하시면서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대부분이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되게 가로로 엄청 많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USD disbursement, 그리고 project title, 그리고 purpose code, purpose name, long description. 이게 좀 long description이 좀 뒤로 길게 할까요? 이렇게 편의상. 그래도 안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다음에 SDG focus, 그리고 마커들 environment, 그리고 climate, 이게 adaptation인가요? mitigation, 그리고 adaptation,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게 먼저 그냥 환경 마커로 한번 보는 방법도 있어요. 환경 마커로 보는 방법이 그냥 sort environment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역으로 해야지 환경 마커 체크된 게 위로 오겠죠. 그럼 gsort environment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코드들을 해서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엑셀에서 그냥 필터 걸어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채널의 특성상,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환경 마커 2가 체크된 것들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보면은 코이카 한국 유니버시티 Foreign Studies Cooperation Program Master, 석사기연수네요. 석사기연수인 거고요. 그리고 Improving the Ability to Prepare. 이거 Long Description을 보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이것도 석사인가요? 뭔지 제가 그 사업 유형을 보면 또 되는데, 사업 유형까지는 지금 또 여기서 또 다루게 많고, 사업 유형을 또 제가 영상을 아마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ater Sector Policy, 물 관련 어떤 행정 관리, 다 연수 프로그램 같아요, 느낌상. 사업명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환경에 E를 찍혀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환경에 직접적으로 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마커가 E가 찍혀 있는 것들은 다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코이카에서. 그리고 사업비들은 여기 쭈르륵 나와 있죠. 이 한 해 동안에 지금 2019년도만 불러온 거니까. 그리고 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그냥 1이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1이 찍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환경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라고 하면은 어떤 농업 정책 이런 거잖아요. 농업 정책이 어떻게 환경 관련 있지라고 했는데, 약간 사업 내용 중에 어떤 농지가 개선이 되고 하면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농지가 개선되고 생산성 이렇게 증가되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생산도 되고 하면은 환경에 영향을 좀 그렇게 악영향은 안 끼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커가 2, 1 붙어 있는 것들이 환경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고요. 환경과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퍼포즈 코드에서 그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내가 카본 에미션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직접적으로 그 텍스트를 한번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찾아봤고 그냥 찾기 같은 기능인 건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잠깐 메모리에 거치내어 놨던 전체 그냥 데이터를 한번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시간이 빨리 걸렸죠. 데이터를 메모리에 거치해 놨었으니까. 일단 그냥 한번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한번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MP라는 명령어를 만들 거고요. 어떤 스트링의 포지션을 찾아라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스트링 글자의 어떤 위치를 찾아라, 이런 명령어인 거고요. 프로젝트 타이틀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간 사업이 있으면은
사업명이 있으면은 그 위치를 찾아내라 라는 것으로 MP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그걸 맨 앞에 이어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만들어라 이런 건데요.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은 뭔가 수행은 됐고요. 탭 MP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사업명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이 딱 한 개 있습니다. 딱 한 개. 그것도 50번째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업 뭔지 볼게요. BR MP가 if MP가 0보다 크네. 보는 거야. 그러면은 노르웨이에서 한 사업인 거고요. 노르웨이 외교부에서 한 사업이네요. 중국의 한 사업인 거고요. 중국의 한 사업인 거고 이게 보니까 ODA 사업인 거고요. 흥미로워요, 진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사업 그 단어가 사업명에 들어간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 2019년에 보면은 뭐 purpose name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Biosphere Protection 이런 식으로 되고요. 사업명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요것만 찾아내면은 쉬울 텐데 요거 실수했습니다. BR 요걸 한번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만 한번 제가 네. 잘 안 되네요. 요걸 하고 엔드를 주면 되는데 그냥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한번 보려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네임이 요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틀 보니까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네요. 미세 플라스틱 어떤 감소시키는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어떤 감소시키는 역량 강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이게 퍼포스 코드가 뭘로 찍혔냐 보니까 이제 바이오스피어 프로텍션이라는 걸로 잡혔고 이 바이오스피어라는 게 어떤 생물권이네요. 그래서 생물권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많이 없어지면 생물권이 보호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 코드를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프로젝트 타이틀은 너무 좀 엄격하다. 프로젝트 타이틀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정확히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long description에서 보는 거예요. long description에서 본다라는 거죠. 이걸 MP2라고 해볼게요. MP2. 그래서 MP2에서 한번 long description에 이 단어가 들어간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이건 좀 있어요. 한 30번째에 그 단어가 들어간 게 한 개, 그리고 106번째에 그 단어가 들어간 게 한 개, 그리고 또 한 개 해서 몇 개? 1, 2, 3, 4, 5, 6 9개가 있네요. 9개. 재밌어요. 미세 플라스틱 사업이 ODA 사업명과 사업 설명에 들어가 있는 게 2019년에 9개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진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BR if mp2가 0보다 큰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대충 보면은 뭐 노르웨이, 뭐 독일, 그리고 UK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세르비아, 뭐 아시아 지역 전체,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곳에서 했다라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다 ODA 사업 그 무상원조 사업이고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이 에이드 타입이라는 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거 D02가 있는데 D02 아마 연수로 알고 있어요. 연수. 그리고 C01은 프로젝트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의 사업명을 한번 대충 보면은 사업명은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면은 purpose name을 보면은 또 1401호입니다. 1401호는 이제 뭐 purpose name이 뭐 물 관련된 이런 쪽인 거고 여기 뭐 어떤 그 쓰레기 처리하는 쓰레기 관리하는 뭐 그런 쪽 관련된 코드 그리고 아까 생물권 이거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쓰레기 관련 이런 것들이고요. 뭐 환경 정책에서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환경 연구도 있고 환경 교육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purpose name은 좀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틀을 보면은 여기 볼 수 있죠. 인도네시아 뭐 테크니컬 패키지라는 어떤 좀 그냥 포괄적인 사업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minimization of plastic waste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사업명에만 들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롱 디스크립션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 있는지 제가 정확히 여기서 찾으려면 뭐 텍스트를 찾으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MP2에 144번째에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요. 탄소도 동일하게 한번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탄소는 제가 뭐 CE 카본 이미션이라는 어떤 약자로 CE를 하나 만들 건데 똑같이 프로젝트 타이틀에서 카본 이미션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것 같고 이건 한 번에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좀 많았어요. CE가 들어가 있는 게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 나와 있고 도너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케아 아닌가? 아이케아 파운데이션 흥미롭네요. 여기도 도너 국가로서 좀 보고를 하고 있나 봐요. 흥미롭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케아 파운데이션. 아무튼 여기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방금 쭉 넘어가는 게 이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니까 약정액과 지출액은 여기서 적당히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프로젝트 타이틀입니다. 프로젝트 타이틀을 보면은 어떤 기술 지원인데 기술 자문에 대한 것들인데 어떤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물 절약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카본 이미션스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어떤 기술 자문, 기술 지원을 해주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탄소 배출과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맨 처음 영상 처음에 시작되었던 퍼포스 코드는 14010이라는 어떤 에너지 환경 정책과 행정관리라는 어떤 코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포스 코드는 굉장히 좀 체계가 잘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굉장히 좀 마이너한 그런 쪽의 코드거나 아니면 좀 섹터를 하나로 딱 어떤 섹터는 있는데 딱 정하기 어려운 퍼포스 코드에 없는 걸로 정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일할 때도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서 좀 별도의 통계를 아주 정확한 통계를 최대한 가깝게 뽑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숲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환경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또 에너지 제너레이션, 뭐 리뉴어블 소스, 멀티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건 또 에그리컬처 디벨롭먼트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젝트 타이틀에 카본 이미션이 들어가 있지만 퍼포스 코드 이런 CRS 목적 코드는 굉장히 다양한 코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걸 마커를 한번 잠깐만 그냥 흥미롭게 보면은 재밌네요. environment가 0이나 아니면 검토하지 않은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설명을 잠깐 못 드렸습니다. SDG 포커스 여기 보시면은 SDG 관련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DG 관련된 거를 찾으시면 또 여기서 또 찾으셔도 되고요. SDG 관련돼서 이걸 또 쉼표를 분리해서 좀 다 찾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디테일해져 가지고 일단은 구독자 질문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논문 주제를 찾으시다가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논문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방대한 작업이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다 담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그 다음에 또 추가 영상을 찍으면은 또 다른 논문을 찾다가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또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상 길이가 이렇게 또 40분 가까이 길어지고 이러면은 찍는데 저도 약간 좀 힘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목이 좀 마르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좀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또 너무 길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분주한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제가 데이터를 찾는 거나 아니면 데이터 가지고 노가다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